네, 첫 번째 글자를 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요, 물 이름 락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이름은 강 이름 락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 글자를 그냥 물락이라고도 했고, 강락이라고도 했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쓰면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는 강 이름 락 또는 물 이름 락으로 기억해 주시고요. 자, 어떤 의미냐? 락이라고 하는 음은 이 각에서 락이라는 음이 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글자가 각각 각자죠?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 늦다 천천히가 있고요. 사람이 있죠? 사람이 어떤 프로젝트를 팀별로 하려고 하는데 한 친구가 너무 늦어요. 그 바람에 여기에 분열이 생깁니다. 이럴 바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각각 하는 게 좋겠죠? 그런 의미의 각각 각자로 기억하시고요. 자, 각지에서 물이 모여서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뭐예요? 강이 된 거죠. 그런데 그냥 단순히 강이 아니라 강 이름 락으로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했었죠. 언제 쓰이는 글자냐면 낙동강 할 때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강 이름 락자라고 기억하시고요. 각지에서 모여든 물이 강을 이루었는데 그 강이 낙동강이다. 그래서 강 이름 락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떨어질 낙자입니다. 그래서 타락 또는 뭐 낙찰. 아까 우리 배웠던 편지찰자 있죠? 이렇게 쓰면 낙찰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떨어질 낙자는 어떤 의미냐? 이미지로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자, 위에 보시면 풀이 있죠? 이러한 잎사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CF에서 많이 봤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죠? 물방울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있어요? 각각 놓여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르르르, 또르르르, 또르르르 각각 밑으로 뭐예요? 떨어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떨어질 낙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에다 편지철 쓰면 낙찰이 되고요. 여기에 만약에 자, 우리 이 글자 배웠었죠? 쓸개담자 합치면 뭐가 돼요? 낙담이 되는 겁니다. 쓸개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뭔가 좌절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럴 때 쓰이는 글자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이을 낙자예요. 우리 연락한다라고 하죠. 자, 각각 각자와 실이 있죠. 실이라고 하는 건 길면 길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각각 놓여있는 실은 뭐 해줘야 돼요? 이어주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의 이을 낙자라고 보시고요. 연락할 때 쓰이는 거라고 했으니까 각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연결하려면 이어주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짝 반자예요. 우리 짝. 평생을 함께할 짝을 반려자라고 하죠. 그때 쓰이는 글자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 글자가 절반반 또는 반반자라고 하는 건데요. 자,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있죠. 두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는 어떻게 나누어 주어야 돼요? 절반씩 주어야 된다라고 해서 절반반자 또는 반반자가 된 건데요. 자, 이 사람은 자기의 반쪽을 찾는 거예요. 그 반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짝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인생의 절반을 함께할. 왜?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 언제쯤 하실까요? 보통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짜는 한 100년까지 산다라고 보면 내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는 짝이라고 하는 거고 반려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의 짝반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글자 이을 낙자도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글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요, 반대 반자라고 하고요. 우리 찬성의 반대, 그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 우리 또자 오른손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덮다가 있어요. 내가 손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못하게 덮어요. 이거는 그 일을 찬성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반대 반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배반할 반자예요. 자, 배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이도 저도 아니에요. 항상 어떤 의견을 내놓을 때 찬성 아니면 반대가 뚜렷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 우리가 아까 배웠던 반반, 절반 반자죠? 절반만 뭐하고 있어요? 반대하고 있어요. 보통 어때요? 기면 기, 아니면 아니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야 되는데 이 사람은요 절반만 딱 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절반만 반대야? 나 절반만 찬성이야? 딱 중간에 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뭐 할 확률이 높아요? 배반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의미의 배반할 반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가다가 들어가면 이 글자는 돌아올 반자가 돼요. 가다죠.
가다의 반대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죠. 돌아올 반자고요. 만약에 여기에 먹을 식자가 들어가게 되면 이 글자 밥 반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천천히 서라고 하고요. 천천히 가는 걸 뭐라고 해요? 서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쓰이는 글자인데 우리 이거 발을 도자 할 때 기억나시죠? 남다라고 했던 부수입니다. 자, 사람들이 있고 남다가 있죠.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남았어요. 그럼 빨리 서두를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을 도와준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는 일을 어떻게 해요? 천천히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자, 2명이면 할 수 있는 일인데 10명이 와서 8명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 2명만 왔으면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되지만 10명이 와서 십시일반 도와주면 금방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을 느긋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천천히 일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의미의 천천히 서자라고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차례 서자라고 하고요. 또는요, 펼서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서술할 때 쓰이는 글자이기도 하고요. 자, 어떤 의미냐면 차례 서자로 기억을 하시는데요. 자, 우리가 이 글자 배웠었죠? 칠복자, 다루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다가 있죠. 예전에 우리 집안에 크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뭐 했어요? 잔치를 열었죠. 잔치를 하고 나면 뭐가 남아요? 음식이 남죠. 그것들을 잘 다루어서 잘 모아서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줘요? 차례차례 나누어 준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런 의미의 차례 서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또 다음 글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눈으로만 보고 계시는 거 아니죠? 자, 입으로는 따라 읽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손은 항상 연습장이나 또는 우리 여러분들 노트에다가 글씨를 쓰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글자 볼게요. 자, 이 글자는요, 빗길 사자라고 하고요. 또는 기울 사자라고도 합니다. 자, 빗기는 게 뭐예요? 기울이는 것을 빗기다라고 하는 거고요. 경사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그럼 경사경자는 어떻게 쓰느냐? 여기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경사경자예요. 어떤 의미냐? 자, 머리에 비수를 갖다 대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머리에다가 칼을 갖다 댑니다. 그럼 내가 고개를 어떻게 해요? 옆으로. 하지마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고개가 어떻게 됐어요? 기울었겠죠? 기울경자예요. 그래서 경사할 때 쓰이는 거고요. 빗길사자는 어떤 의미냐? 자, 요 글자 기억나세요? 말두자라고 했습니다. 곡식을 세는 양사라고 했었죠. 예전에 곡식 어디다 담아요? 이런 독에다 담겠죠. 독에다 이렇게 곡식을 담았는데요. 그 곡식을요, 한 말을 퍼낸 거예요. 퍼냈는데 아직도 여기에 좀 잔여물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바가지로 퍼내려고 하는데 안 퍼지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빼내야 돼요? 빗겨서 털어내야 되겠죠. 그런 의미의 빗길 사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길도자라고 하고요. 도중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그래서 도중도자라고도 하는데요. 남다가 있고 가다가 있죠. 내가 가는 길이 남았다라고 해서 길도자고요. 우리 가는 길이 남은 걸 뭐라고 해요? 가는 도중이야 라고 하죠. 친구한테 전화 옵니다. 야, 너 빨리 와. 어디야? 나 가는 길이 좀 남았는데? 가는 도중이야 또는 가는 길이야 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길도, 도중도자라고 기억하시고요. 시험에서는 좀 더 길도자로 나오니까 길도자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볼게요. 자, 이 글자 굉장히 중요하죠. 요임금 요자예요. 지난번에 순임금 순할 때 제가 얘기하기도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임금은 어떤 왕이에요? 영토를 확장한 왕이라고 했었죠. 땅. 이 많은 땅을 모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좋은 삶을 살도록 했던 왕이 누구라고요? 요임금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기억나시죠? 자, 순임금도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보면 순임금 순자잖아요. 세상이 어수선하고 어긋나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치렀다라고 했죠? 싸웠죠? 그 모든 것들을 덮어서 평정했던 왕이 순임금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우임금, 하우시 우자는 어떻게 쓰죠? 자, 사람들 중에서도 짐승이 나타나면 먼저 가서 목을 벨 정도로 용감한 왕이 하우시, 우임금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하우시 우자라고 했던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다음 글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요, 달굴연자예요. 달구는 게 뭐예요? 쇠붙이를 불에다가 달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불이 있고요. 이 글자는 간알간자죠. 자, 예전에요,
우리 쇠라고 하는 거 좋은 쇠와 나쁜 쇠를 가려내야 되겠죠. 가려낸 다음에 좋은 쇠는 더 좋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 속에다 어떻게 해요? 넣어가지고 달구어야 되겠죠. 보통 우리 단련시킬 때 어떻게 단련시켜요? 불에다 넣어가지고 계속 온도를 높여가죠. 그렇게 해서 달구고 나면 이것들이 이제 단련이 돼서 좋은 쇠가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쇠를요, 좋은 쇠와 나쁜 쇠를 가린 후에 좋게 선택이 되어진 쇠는 불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달구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달굴 연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기술을 뭐 한다라고 해요? 연마한다라고 하죠. 그때 쓰이는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2번 글자는 단련 연자예요. 자, 어떤 의미냐? 여기 보시면 쇠가 있죠. 쇠도요,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죠. 그 중에서 좋은 쇠, 나쁜 쇠를 가려야 되겠죠. 가려서 좋은 쇠는 더 성질이 좋아지도록 뭐 해야 돼요? 단련시켜야 되겠죠. 단련시키는 방법이 뭐였어요? 아까 불에다 달구는 거겠죠. 어쨌든 좋은 쇠를 가려내서 그 쇠가 더 좋은 성질을 가질 수 있도록 단련시킨다. 그런 의미의 단련 연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다를 숫자라고 하고요, 특수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자, 어떤 의미냐? 이 글자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이 글자는 붉을 주자라고 하는 거고요. 자, 사람과 나무 목자가 합쳐진 글자예요. 자, 어떤 의미냐? 찬바람이 불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찬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면 나무에는 뭐가 일어요? 단풍이 생기죠. 단풍이 생기면서 붉은 색깔로 변해가잖아요. 찬바람이 부는 계절, 가을이 되면 사람들 얼굴이 어때요? 찬바람이 닿으니까 얼굴이 홍조가 띄어서 붉게 변하죠. 그런 의미에서 두 개의 공통점은 찬바람이 불 때는 붉게 변한다라는 의미에서 붉을 주자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있는 건 무슨 글자예요? 죽음이겠죠. 자, 일반적으로 사람은 죽습니다. 죽는데 언제 죽어요? 나이가 다 차면 죽는다라고 본 건데, 일반적으로 병에 걸리거나 나이가 어느 정도 노인이 되면 죽는데, 어떤 사람은 붉은 피를 흘리면서 죽은 거예요. 이럴 경우는 일반적인 것과는 어떻다라고 봐요? 다르다라고 보는 거죠.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보통 우리 칼 맞아 죽는 경우가 많아요? 아파서 죽는 경우가 많아요? 아파서 죽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붉은 피를 흘리면서 죽은 겁니다.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고 다르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다를 숫자가 되는 거고 중요한 글자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물가 숫자예요. 자, 물가 어떤 의미냐? 물가라고 하는 건 가장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중앙이 아니고 가장자리고요. 자, 붉을 주자가 있죠. 그 다음에 물이 있죠. 황토색 물이라고 연상하시면 되는 건데요. 우리 냇가에 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냇물이 쫙 흘러가죠. 흘러가는데 가운데 물은 깨끗한 물이 흘러요. 하지만 가장자리에 있는 건 어때요? 흙하고 같이 쓸려 내려가니까 황토색, 붉은 물이 흐르겠죠. 그 주변이 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물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물가 숫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쌍쌍자라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냐? 자, 여기 보시면 새 있죠? 새 있죠? 손 있죠? 손으로 새를 2마리 잡았습니다. 한 쌍을 잡은 거겠죠? 그런 의미의 그냥 쌍쌍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배운 내용들 다시 한번 10번씩 큰 소리로 읽으시고요.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